안녕하세요. 박프로 박준영입니다. 오늘 요렇게 좀 영상으로는 좀 인사를 처음 드리는 것 같은데, 최근에 좀 방송을 쉬었죠? 한 달 정도는 제가 좀 정비하는 시간도 필요했었고, 여러분들도 너무 많이 보고 싶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뭐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는 하지 않겠지만,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다시 좀 유튜브를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방송이 아니고요. 제가 투자 자문사에 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투자 자문사의 마케팅 본부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좀 인사를 드릴 것 같고, 사실 이제 요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좀 유튜브 영상 자체들이 좀 많이 좀 망가졌고, 실제로 뭐 유튜브 주식 영상에서 뭐 사고도 많이 발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자격증이 없으면 방송을 하지 말아라. 투자자문사가 아니라면 좀 방송이 어려울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3월 달에 좀 통보를 받았고요. 쉬는 기간 동안에 제가 그래도 가만히 막 쉬고만 있었던 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자격증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면은 이렇게 제 이름 나와 있고요. 증권투자권의 대행이라는 PF 자격증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도 자격증이 있는 인력으로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주식 영상 계속해서 찾아뵐 거고, 무슨 영상을 찍을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뭐 지금 뭐 많이들 뭐 요거 분석해 주세요, 저거 분석해 주세요, 뭐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좀 추천주 영상식의 폼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장이라든지 좀 포괄적으로 좀 하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요거 잠깐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8월 달부터 이 유튜브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자격증이 필수적이고요. 제가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을 했다라는 거, 그거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런 좀 문제들이 좀 상당히 많았으니까 지금까지 전문성도 없는데, 뭐 내가 사실 말만 하면 다 주식을 잘하는 주식 고수인 척하면서 좀 뭐 불법 리딩방이라든지 뭐 MG 조폭이랑 뭐 연관이 돼 있냐는 뭐 별의별 얘기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불법 리딩방이다, 뭐 사건 사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실 조금이라도 뭐 저에 대해서 뭐 의심을 하신다라든지, 아니면 어 정말 잘하는데 뭐 좀 쓸데없는 것들 있잖아요. 뭐 MG 조폭이랑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니니, 뭐 박준영 씨도 박프로 씨도 뭐 요런 것 때문에 앞으로 뭐 영상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얘도 사기꾼 아니야? 요런 의심이 조금이라도 사실 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저도 이번에 자격증 취득을 했다라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 아래 이 하단에 요렇게 보면은 참투자 자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또 마케팅 본부에서 또 일을 하게 됐으니까 이제 뭐 이르면 내일 모레 뭐 이렇게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말 그대로 투자 자문사에 제가 들어왔고요.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라고 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바로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새마을금고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관리가 들어가는, 정부는 아니죠, 죄송합니다. 금융투자협회에 소속이 돼 있고, 금감원에 정식적으로 관리가 들어가는 투자 자문사니까 그 부분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참투자 자문이 정식 등록이 돼 있다라는 거 좀 확인을 해보고, 뭐 여기까지가 제 얘기지만, 이제 잠깐 좀 썰 아닌 썰을 좀 풀어드리면, 3월 달에 좀 유튜브를 사실 좀 그만둘까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사실 제가 요렇게 뭐 종목들이 좋다 나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도 결국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사실들 많이들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나중에 좀 위험하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결국은 이미 나는 이 종목이 너무 좋다, 뭐 이 회사가 너무 좋다라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가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사실 제가 뭐 해드릴 수 있는 부분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아무래도 개인 유튜버로서의 좀 한계점에 좀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냥 매매나 좀 하면서 돈을 벌까 해서 이제 3, 4월 정도는 이제 제가 매매에 좀 집중을 했고요.
벌만큼 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투자자문업을 들어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이 마케팅 본부 팀이라고는 하지만요. 이제 여기서 실제로 좀 건전한 전문 인력분들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이제 뭐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실제로 이제 자산 운용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진짜 이제 뭐 애널리스트다 사실 뭐 본인들이 애널리스트라고 하면은 그냥 애널리스트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일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검증된 업체에서 내가 일을 해야 여러분들이 보다 이제 저한테 좀 신뢰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자격증도 취득을 했고요. 이제 투자자문사의 일원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린다는 점. 이렇게 근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근황 토크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간략하게 뭐 보고 계시는 종목이 뭐예요? 뭐 어떠한 좀 테마를 봐야 됩니까? 더 나아가서 지금 주식을 해야 되나요?까지 사실 이런 얘기들이 많이들 질문을 공통되게 좀 주셨거든요. 그래서 좀 부랴부랴 좀 급하게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FOMC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금리 인하 횟수가 줄었습니다. 이게 3회에서 1회로 줄었는데, 이거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들 많이들 생각들을 하세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금리 인하를 사실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거 기억하실 거고, 이거 미장 한번 잠깐 볼까요? 더 넘어가가지고 사실 이제 요때쯤이었죠. 요때쯤 안 할 수도 있다. 근데 결국은 다시 한번 기대감을 끌어올려줬고 연내 1회는 확정적으로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 최근 들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봐야 되는 그 섹터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최근 들어서는 상승하는 종목들의 공통점을 좀 보면은 좀 리오프닝 관련주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는 사실 화장품 관련주들이고요. 뭐 공통되게는 뭐 개별 이슈들도 있을 거고 뭐 석유 뭐 이런 거 원전 얘기는 따로 안 할게요. 이건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 경기가 좋아진다. 경기가 좋아진다. 리오프닝이 뭐냐? 결국은 새로 연다. 새로 연다는 건 뭐냐? 결국은 이제 경기가 좋아지게 됐을 때 업황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종목들이 뭐냐? 결국은 이제 리오프닝, 새로 연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화장품 관련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이 꽤 많이 올랐어요. 이거 좀 몇 개 좀 잠깐 볼게요. 화장품 관련주 중에 뭐 대표적으로는 한국콜마 뭐 이런 거 있고요. 그렇죠? 마녀 공장이죠. 요것도 상장 이후에 바닥을 이렇게 지켜주다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삐아도 사실 괜찮은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화장품 관련주를 계속 봐도 되냐? 저는 좋다. 근데 좀 실체가 있는 기업들 뭐 몇 개가 있겠죠.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실적을 개선할 것이다에 대한 개선할 것, 요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고요. 실적이 기존에도 잘 나와. 근데 더 잘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어디 쪽에 우리가 좀 더 손을 들어줘야 될까요? 요쪽일까요? 아니면 요쪽일까요? 당연히 요쪽이에요. 지금 잘 나오는 게 땡큐고 잘 나오는 기업의 수주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겠죠. 왜냐하면 이 기업들 자체가요. 결국은 뭐 A 기업이 있고 B 기업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 수주를 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얘네들이 수주를 이쪽으로부터 뭐 경기가 좋아진다 그래서 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차라리 A한테 더 많은 물량을 수주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종목을 볼 때는요, 이 화장품 관련주를 볼 때만이 아니라 잘 나오는 기업이 더 잘 나온다. 지금 요즘 또 주식장 기조가 가는 놈이 더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비슷한 맥락으로 뭐가 있을까? YIK 종목 있죠? YC. 제가 요거 실제로 매매했었거든요. 실제로 이거 4,000원대에 사가지고 한 10,000원 부근에서 매매를 했었는데 마찬가지죠. YC도 삼성전자로부터 수주를 받아요. 그런데 삼성전자 관련주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YC한테만 계속 수주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놈이 계속 잘 벌어서 YC가 계속 올라간다. 이런 맥락으로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야 그러면 지금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은 그러면 매수하지 말라는 거야?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대신에 우리가 좀 짧게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뭐 수많은 또 화장품 관련주들 좋아요. 굉장히 좋고 앞으로 결국은 이제 해외 K뷰티가 뜨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적 개선 당연히 될 거고 매출액 늘어나겠죠. 그리고 K뷰티의 제일 장점 뭐냐면 타겟층이 결국은 어디다? 동남아라는 부분에 있어요. 동남아시아가 전 세계적으로 이 금리 인상으로 굉장히 힘들어할 때도 거의 유일하게 경제 성장률 1위를 달성했던, 제가 이전 영상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었던 그 내용인데, 그만큼 지금 동남아 시장이 굉장합니다. 뭐 물론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실제로 뭐 돈을 잘 버내 많이 그런 내용들도 있겠지만 동남아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광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중국과 흐름이 굉장히 비슷해요. 중국이 과거에 굉장히 어려웠을 때 어떻게 됐냐? 미국의 원조가 있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가 있었죠? 해외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통점들로 중국이 2010년대서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냈죠. 근데 그게 동일하게 지금 동남아 쪽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니켈, 인도네시아 쪽에 굉장히 많죠. 카자흐스탄은 동남아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광물도 2차전지 광물 쪽도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인적 인프라도 굉장히 풍부하고 그리고 결국적으로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결국은 달러를 많이 유입을 하는 그 지역이 있기 때문에 화장품 그리고 특히나 동남아 쪽 시장은 우리가 좀 겨냥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럼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엔터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오케이, 엔터 관련주들도 우리가 한번 좀 볼 수가 있겠다. 그러면 이제 화장품 요거 아마 한번 좀 짚은 김에 그러면 어느 거 볼까요? 어느 종목 좀 볼까요? 한번 좀 짚고 갑시다. 두 종목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실리콘투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여전히 실적 잘 나오고요. 그리고 특히나 동남아 시장을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화장품의 핵심 키워드 실리콘투 요거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속칭 말하는 좀 대장주격인 거죠. 실리콘투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는 저는 모아데이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모아데이터 자회사가 사실 화장품을 좀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아데이터 주가를 보면 아직 화장품 관련된 그 수혜는 받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바닥권에서 이렇게 지금 라인을 좀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라인에서 한번 스트레스성 매물이 소화가 됐다라는 점, 매물대가 상당히 위에 있죠. 그래서 목표가를 이 라인까지만 잡고 짧게 지켜보기에도 모아데이터 상당히 괜찮겠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뭘로 가느냐? 엔터 쪽까지도 연관을 지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반도체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반도체 엄청 많이 올라왔죠. 반도체부터 시작을 해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쭉쭉쭉 가다가 그 다음에 뭐였냐? 반도체는 결국 뭘로? 왜 중요한 건데? AI. 그래 AI를 만드는데 뭐 기술주도 많이 갔죠. 그러면서 또 왜 뭐가 올라가는데? AI에 전기가 많이 들어가네. 그죠? 그러면서 전기를 만드는 기업들도 많이 올라갔고 요거 결국은 전기를 만들어서 이 AI 기업들에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뭘로 갖다 줘? 결국은 전선. 그러면서 이제 뭐 대한전선이라든지 뭐 대원전선 이런 전선 기업들이 좀 갔고요. 그러면서 또 송전 기업들도 같이 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기를 만들어서 주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다? 모자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전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이 발전 관련된 기업들. 대표적으로 원전이 있었고요. 수소, 태양광 이런 식으로 왔던 거죠. 뭐 원전 관련된 거는 너무 사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원전이 가장 먼저 반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소 개발을 하겠다 투자를 하겠다 얘기가 나오면서 수소도 한번 갔고요. 태양광 쪽도 이제 미국 쪽에서 중국산 태양광이 아니라 이제 국산 태양광을 사용을 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말 나온 김에 계속 얘기가 길어지는데 SDN이 사실 잘 가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얘는 중국산 태양광이고요. 한화솔루션이 좀 상승세가 좀 더 컸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그러니까 한화솔루션은 이제 국산 태양광을 미국 쪽에다가 공급을 해줄 예정입니다. 누가? 한화큐셀이라는 자회사가.
그래서 한화큐셀이라는 자회사를 보유한 한화솔루션, 그리고 가뜩이나 적자 전환을 하면서 이렇게 급락세를 보여줬는데 적자 전환을 해소할 수 있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목표가를 여기까지 잡고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들어갔다면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깔끔하게 받아먹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의 흐름을 좀 지금 시장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가는 놈만 갑니다. 지금 반도체가 잠깐 주춤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가고 있는데 반도체 쪽이 좀 이제 좀 소홀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지금 근데 보면은요, SK 하이닉스 오늘 22만 원 돌파했고요. 하이닉스 가는 놈 계속 가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는 좀 예외적인 부분이 있겠고, 삼성전자는 반도체 특성화된 기업은 아니니까. 물론 특성화는 돼 있지만 반도체만 하는 기업은 아니니까, 그렇죠? 뭐 최근 뭐 노조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YC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소부장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들 보면요, 뭐 우르스테크놀로지 오늘 좀 가긴 하던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실 이런 좀 흐름들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냐, 최근 들어 다시 반등을 해주고 있고, 근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는 놈들만 가고 빠진 놈들은 다 빠졌어요, 그렇죠? 지금 사실 이거 올라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뭐 후공정 기업들, 뭐 하나마이크론, 그렇죠?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뭐 시그네틱스 이런 기업들 다 이런 흐름들을 보이는데 YC만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종목을 잡더라도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반드시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뭐다? 가는 놈들은 간다. 그건 뭐다? 실적이고 수주고 과거의 이력들,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그냥 간략하게 화장품주 관련된 질문들이 많았고 이제 반도체 관련된 얘기들 많았으니까 이거 잠깐 좀 찝었고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좀 급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좀 급하게 저기 참투자 자문 쪽에서 미팅을 좀 하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려고 영상을 킨 건데 좀 말이 많아졌네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뭐 FMC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슬슬 준비해야 되는 부분은 리오프닝 관련주다, 이렇게 좀 마무리할 테니까 내일은 어떤 좀 영상을 좀 준비를 할지 여러분들이 좀 원하시는 점 있으시면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많이들 작성해 주시고요. 그 내용 참고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내일은 좀 정돈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내일부터 여러분들한테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영이었습니다. 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